정리하면 일상이 편해지고 규칙처럼 간편해진다. 우유부단하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우리가 귀찮아지는 것은 피곤하기 때문이다. 매니큐어가 벗겨지면 화장솜과 아세톤을 가지러 가고 생일 카드를 찾으려고 서랍을 열고 정리가 되지 않아 정신없는 아파트에 살면 이런 일상의 작은 활동이 전부 귀찮은 일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필요한 것을 즉시 찾게 되면 기쁘다. 이 순간 삶은 정리된 의식처럼 간편하게 느껴진다. 의식처럼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삶이 얼마나 편한가? 정해진 규칙이 있다면 오히려 가볍고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진다. 규칙을 실천하면 뿌듯하고 기분이 좋다. 취미로 하는 것이든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일이든 자신을 위해 최선의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모든 것에서 해방된 자유로운 기분이 든다. 나아가 자존감과 개성을 유지하며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정리하면 시간을 번다. 우리 인간은 마치 시간이 영원한 것처럼 모든 것을 차지하려 하니 얼마나 어리석은가. 왜 누구는 정리하는 것을 좋아하고 누구는 정리를 완전한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면서 싫어하는가. 어쩌면 정리를 싫어하는 사람은 시간을 투자해 정리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필요한 것을 즉각 손에 넣으면 오히려 시간을 벌 수 있고 뿌듯함을 느낄 수 있다. 일단 집안을 깔끔하게 정돈하면 불필요한 것이 사라진다. 물건이 제자리에 있으면 집이 얼마나 평화롭고 활기차고 여유가 있는 공간이 되는지 경험하게 되면 정리의 즐거움에 빠지게 된다. 집에 물건이 전부 제자리에 있으면 찾느라고 지치지도 않고 필요한 물건은 바로 사용할 수 있으니 즐겁고 마음은 편해진다. 집안이 쾌적해지면 잃었던 기쁨을 되찾는다. 몸뿐만 아니라 정신도 공간, 안정, 질서, 그리고 기쁨을 필요로 한다. 대도시에서 한 평의 가격이 얼마인지 계산하면 요즘 시대의 공간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사치에 속하는지 알게 된다. 제대로 정리할 줄 알면 많이 갖지 않아도 되고 우리가 얼마나 불필요한 것을 많이 갖고 있는가 공간도 벌 수 있다. 같은 양의 물건이라도 칸막이 정리함에 넣느냐, 벽장에 넣느냐, 문 뒤에 걸어놓느냐, 장 속에 아무렇게나 처박아 놓느냐, 위에 올려놓느냐, 바닥에 놓느냐에 따라 공간 면적이 달라진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소중한 공간의 비용은 누구에게 내는 것인가? 정리하면 쓸데없는 소비를 줄일 수 있다. 정리를 하려면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 어떤 책을 갖고 있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 버려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등을 파악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데 이 양념은 왜 샀을까? 무엇 때문에 이 브랜드 핸드백을 카드로 그은 것일까? 이 블라우스가 정말로 나한테 잘 어울릴 것이라고 생각해서 고른 걸까? 하지만 후회와 죄책감은 모두 나쁜 것은 아니다. 후회와 죄책감은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주기도 한다. 너 성장했구나. 이제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 그렇게 허세에서 점점 벗어나고 그동안 소비 중독의 덫에 갇혀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정리를 하면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자기 자신을 알아가고 삶의 질이 높아진다. 정리를 하면 일상이 새로워진다. 정리를 하면 주변이 깨끗해질 뿐만 아니라 새로운 습관을 들여 계속 실천하게 된다. 침대 정리가 귀찮게 느껴진다면 아마도 침대에 맞는 시트부터 찾은 후 찢어지지 않거나 얼룩이 묻지 않은 베갯잎도 찾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보자. 깨끗하게 잘 접혀있고 향기 좋은 침구가 제자리에 놓여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행복할까? 정리란 단순히 일상에서 하는 청소가 아니다. 선택한 물건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면 정말로 중요한 것,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 그리고 필요 없는 것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는 일이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접시를 선택할 때는 주로 어떤 요리를 하는지 생각해본다. 스낵 그릇, 스파게티 접시, 샐러드 그릇, 이런 식으로 자신을 조금씩 알아간다. 내가 가장 많이 입는 옷은 어떤 옷인가? 또한 생활 방식에서 몇 가지 고쳐야 할 점을 알 수도 있다. 정리는 실제로 자신만의 생활 방식을 실천할 수 있게 도와준다. 즉, 자신만의 생활 방식이 무엇인지
인식할 수 있게 돕는다. 그렇게 되면 보여주기 위한 허세, 예를 들어 손님들이 왔을 때 창피를 당하지 않으려고 집안을 정리하는 것과 온전한 자기만족을 구분하게 된다.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물건 중 3분의 1, 3분의 2, 심지어 90%가 불필요한 것들이다. 꼭 필요한 물건은 정말로 얼마 안 된다. 그러니까 그냥 필요할 것 같아서, 아니면 단순히 버리기 아깝다는 이유로 필요하지도 않은데 그냥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10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고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도 사용할 것 같지 않은 물건을 계속 갖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주변 사람들과 더 잘 지내고 싶다면 알아둬야 할 사실이 있다. 혼자 사는 것이 아닌데 주변을 어지러놓는 것은 같이 사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정리를 하면 가정에 다시 평화가 찾아올 뿐만 아니라 자존감도 높아진다. 물론 전부 다 일반화할 순 없다. 정리란 자기 표현이자 자신을 보여주는 방법, 그리고 물건과의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리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생활도 정신없이 할 때가 많다. 또한 이런 성향의 사람들은 체계적이지 못하다. 그러니까 현재의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하지 못한다. 정리가 안 되는 사람들은 쓸데없이 복잡하게 살고 있는데 이 사실을 모른다. 정리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절제의 문제다. 자기 절제가 되면 행동 하나하나를 책임져 끝까지 한다. 치약 뚜껑을 다시 닫고 치약과 칫솔을 사용 후 제자리에 놓는 일이 여기에 속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정확히 예상하고 현재의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다. 과거나 미래에 정신이 팔려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하는 일에 집중한다. 아무리 나중에 할 일보다 중요하지 않아도 현재 하는 일에 온전히 집중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하다. 무질서가 아무리 예술가들의 개성이고 매력적이라고 해도 결국은 스트레스를 준다. 정리가 안 되는 사람은 심리적으로 고통을 겪을 때가 많다. 걱정이 많고 불안해하고 간혹 우울해하기도 한다. 정리는 자신을 돌보는 좋은 방법이다. 집안이 편하면 몸이 편하다. 몸이 편하면 머리가 편하다. 정리된 아파트는 편안함을 준다. 아파트를 정리하는 것은 평화, 안정감과 안락함이 있는 안식처를 만드는 일이다. 정리를 하면 외부 세상의 혼란함에 휩쓸리지 않고 보호막을 갖추며 자신만의 공간을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다. 정리는 청소와 마찬가지로 자기 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명상의 순간이 될 수 있다. 서두르지 않고 행동 하나하나와 물건 하나하나를 의식하면 숨을 돌릴 수 있고, 행복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곳에 바로 자기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잡생각을 버리고 집중해서 정리하면 현재를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다. 또한 현재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할 수 있다. 집을 정리하고 살면 집중력이 높아진다. 정리가 안 되면 당연히 집중이 안 된다. 정리란 혼란에 휩쓸리지 않겠다는 의지다. 보기에는 바닥에 아무것도 굴러다니지 않는데 막상 벽장을 열자 잡동사니가 무더기로 우르르 떨어지는 집보다는 차라리 겉으로 보기에만 정돈이 안 되어 있을 뿐 물건을 안 보이는 곳에 밀어넣지 않은 집이 정리는 더 잘 된 것이다. 쓸모도 없는 물건인데 곰팡이가 피지 않게, 쥐가 갉아먹지 않게, 없어지지 않게 신경을 쓰는 일이 낭비다. 뿐만 아니라 필요 없는 것을 붙잡고 있다 보면 쓸데없이 돈도 들여야 한다. 꼭 필요한 것만 최소한으로 갖고 살면 가볍고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 쓸모있을까 생각했을 때 머뭇거린다면 별로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다. 정말로 필요한 물건이라면 생각조차 할 필요가 없을 테니까. 오랜만에 도미니크 루로의 모두 제자를 다시 읽어봤는데요. 제가 일주일 정도? 다른 도시에 갔다 왔어요. 저는 멜번이라는 도시에 다녀왔는데 호주에 너무 좋더라고요. 약간 이거를 돈을 막 아끼려고도 있지만 사실 그냥 가능했으니까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거기서 지냈냐면 멜번에 사는 직장 동료랑 저희 집이랑 일주일 동안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주말을 포함해서 9일 그 정도 있었는데 여행할 때 숙소가 되게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호스텔도 요즘에는 엄청 비싸더라고요. 호주에 호스텔을 지금 제 동료가 하루 먼저 와가지고 전 호스텔을 사러 잤는데 그때 제가 5만 원 냈어요. 그러니까 8인실에 침대 하나 밤에 잠깐 자고 아침에 떠나는 그거를 예약을 했는데 5만 원 낸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뭐 혼자 사는 집이나 뭐 한 명, 한두 명 쉐어하우스 그런데 만약에 돈 쓰면 엄청나게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운 좋게 숙박비는 뭐 공짜로 그래서 비행기 값만 내고 갔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번엔 조금 원래 브리즈번에 있을 때는 막 맛집을 많이 안 가거든요. 집에서 거의 해먹고 뭐 그러는데 멜번에서는 그래 유명한 맛집을 다 가보자 이렇게 해서 평소에 가지 않는 그런 좀 레스토랑이나 카페 뭐 이런 데를 되게 계속 갔어요. 커피도 집에서 만들어 먹는데 브리즈번에서는 그 음식이랑 다녀온 사진은 개인 인스타에 올렸거든요. 그 미니멀 노마드 인스타가 있고 제 개인 인스타가 있는데 그런 영상 댓글에 링크를 달아놓을게요. 한 곳에 오래 있는 것보다 사람이 왜 여행을 해야 되는지 이번에 또 느꼈어요. 그러니까 아 내가 뭐를 좋아하는 걸 잊고 있었구나. 내가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 걸 막 떠올리는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좋아졌던 긍정적인 경험도 있고 어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백팩 하나 그러니까 책가방 하나랑 그러니까 랩탑백을 들고 갔어요. 그러니까 연차를 쓴 게 아니라 가서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동료도 연차 안 쓰고 브리즈번에서 일을 하고 근데 제 동료는 이탈리아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탈리아 사람들은 원래 좀 옷 챙겨 입고 이런 거 유명하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무슨 해외여행 한 달 가는 사람처럼 그 제일 큰 캐리어를 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좀, 아, 정말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동료는 그러니까 들고 간 옷을 다 입었대요. 근데 여행이 끝날 때 저는 보니까 입는 옷만 입는 사람이더라고요, 여전히. 그러니까 뭘 챙겨가면, 그러니까 혹시나 해서 여분을 챙겨가잖아요? 근데 맨날 똑같은 옷? 그러니까 그날 이렇게 손세탁을 해서 다음날 말려서 입더라도 어, 좀 별로 안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행 갈 때 많이 필요 없겠구나. 또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있는 곳은 굉장히 더운데 아, 내가 더운 곳이랑 그렇게 맞지 않구나. 의외로 좀 쌀쌀하고 이런 날씨를 좋아하는구나. 이런 것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 어쩌면 어, 조금 더 있다가 이사를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멜번을 가기 전에는 그 전주에는 한국을 굉장히 짧게 다녀왔었는데 가서 해본 게 제가 호주에서 만난 친구들이 자꾸 저보고 나 ADHD 검사해보라 그래서 한국에서 한국어로 검사를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마일드한 텐던시 그런 경향이 있다고는 하지만 ADHD로 진단을 안 받아서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니구나. 대신 우울감이 좀 많이 높다고 나와가지고 약을 좀 처방을 받았어요. 그것 때문인지 아니면 멜번에서 너무 즐겁게 잘 지냈어서 그런지 지금 너무 행복한 기분이 들고 특히 자책이 되게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놀랐고 진짜 자기 비하 그리고 자책 뭐 이런 거 좀 의식적으로라도 하면 안 되겠다. 의식적으로 안 하는 게 어, 그래봐야 좀 남들보다 여전히 그래도 자책을 하는 편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돌아와서 또 친구들한테 얘기하니까 아니다 그 검사가 잘못됐을 거라고 다시 받아보라고 뭐 아무튼 잡담이었지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참 꾸준히 며칠 동안 연속으로 잘 올리다가 갑자기 급 여행들을 하게 돼가지고 거의 또 한 달 조금 덜 되게 쉬었죠. 사실 막 영상도 찍어보고 싶고 호주 생활 궁금하다 이런 분들도 있었거든요. 제가 뭐였지? 제가 써놓고 그 플랫폼 이름을 까먹었어요. 설문조사 제가 진행했었는데 그리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팟캐스트 형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책 내용을 얘기는 하되 그러니까 팟캐스트 형식으로 지금처럼 잡담하듯이 얘기달라 이런 내용도 있었고 그 두 개가 머릿속에 계속 있는데 조만간 한번 그뭐
해오던 것보단 솔직히 어렵겠죠. 처음 하는 거니까.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그 미학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미니크 롤로도 얘기하는 게 그 일치를 추구하려는 본능일 뿐이다. 그 사람도 어떻게 보면 일관성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끌리잖아요. 왜냐면 믿음직하니까. 근데 인테리어나 뭐 그런 것도 그 막 진짜 스타일리시하게 맥시멀리스트들 중에 막 진짜 화려하고 예쁘게 막 여기저기 막 이것저것 방마다 다 멋있게 그렇게 한 사람도 있지만 평범한 사람들은 그냥 편안한 그런 디자인, 편안함을 주는 공간, 그러니까 뭔가 나를 놀래키지 않는 이상한 그런 게 없는 걸 선호하잖아요. 그러니까 쉴 수 있는 일치를 추구하려는 본능이라는 말이 되게 와닿았어요. 그렇구나. 이번 주말에 여기는 지금 이스터 홀리데이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오늘 쉬어서 다시 한번 또 짐 정리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녹음 끝나고 하려고요. 다들 행복한 금요일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